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경윤입니다. 소개해 주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UAM 시증 사업이 금년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비도심 지역이 이제 공항공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eVTOL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항공기 개념으로 설계 제작된 기체들이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 24년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이제 실증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욕심을 내다 보니까 괜히 슬라이드가 많아졌는데, 일단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버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실증 사업 진행 현황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부분, 산업체 표준화 부분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G3AM이라는 소개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UAM이라는 것은 이제 UAM의 글로벌 선두 도약을 위해서, 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통 서비스 혁신, 그리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년 6월에 KUAM 로드맵을 이제 작업을 했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준비 단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준비 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 2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기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이제 가까운 미래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항공센터에서 진행되는 GC1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전 테스트를 이미 다 마친 상태고요. 금년 3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이죠. 얼마 안 됐는데 고흥에서 이제 항공에서 개발한 1인승 기체인 오파브의 비행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GC 준비와 아울러서 이제 진행이 됨을 언론에 이제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지원을 위한 과제들이 크게 몇 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파브가 초기 상용화 지원용은 아니었지만 이제 같이 이제 묶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에 한강을 중심으로 한 초기 상용화 노선에 통신하고 항법 감시의 인프라를 까는 R&D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KUAM의 생태계에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을 가상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피직스를 구현하는 과제, 이렇게 이제 초기 상용화 지원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타가 물론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진 않지만 3분의 1 규모로 축소되긴 했지만 관련된 예타가 성장기와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를 대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예타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KUAM 로드맵은 6가지 6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설정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역량 확보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 또 하나는 이제 대중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를 실현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적 수용성도 이제 포함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및 연계교통도 구축하자. 항공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외곽 지역에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지역에 구축이 됐지만, 도심항공 체계 자체는 도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연계성을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버트의 선투자 부분은 정부가 주도한, 물론 이거는 초기에 한정됩니다. 이런 부분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정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겠다. 요거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운송 사업과의 마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 부처들이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스탠더드 나라냐는 국제 협력을 확대하겠다. KUAM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만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이걸 탈피해서 FA나 나사나 이하사나 이런 쪽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한 부분, 스코프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쪽에서 이제 표준화 부분, 사실 표준화 기구와 연계성을 높이겠다, 또는 UAM 분야의 표준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실 표준화 기구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로드맵
그 이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UAM 팀코리아 부분입니다. 도시항공교통의 민간 협의체 부분인데 최초에는 37개 기관으로 이제 출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44개 참여 기관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54개 초청 기관까지, 그러니까 옵저버 초청한 기관까지 합하면은 금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01개의 기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활동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활동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금년에 아마 승강제, 이게 이제 기존의 참여 기관이 옵저버 기관과의 스위치하는 부분들,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일종의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출석률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승강제를 운영할 거고, 여기에 참여는 언제든지 이제 열려 있습니다. 단 조건은 UAM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비즈니스 모델화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기회 창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다는 부분인데, 다만 요거에 대한 참여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년의 텀은 있습니다. 역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KUAM 로드맵을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UAM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KUAM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많은 액티비티가 UAM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UAM 팀 코리아의 주요 추진 과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KUAM의 로드맵 이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25년 초기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지상 과제 부분이고, 현재 진행되는 모든 부분의 스케줄링이 이제 25년 말에 백 스케줄링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잠깐 소개드릴 KUAM 시층 사업에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외 교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부분이고, UAM 특별법 제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10월 6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서비스 구매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공공성 강화 또는 이제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액티비티는 없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이제 공동연구 부분인데, 참여한 기관들의 이제 공통 관심사를 과제화해서 이제 추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홍보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기술 동향을 이제 공유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UAM 실증 사업을 하면서 상공망 구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G 상공망 이제 구축하는 부분인데, 현재 고흥에는 이제 3.5기가를 해서 3사 모두 상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각 컨소시엄 내지는 제시 참여 기업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설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현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실증 1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5G망을 해서 상공망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2단계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이제 지상 이용자의 이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돼서 별도의 주파수를 획득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상공망 구축 필요성 부분이 있는데, 5G 상공망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이제 주파수나 ICT 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정보의 공유 부분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항공이 쓰던 VHF 데이터 링크가 굉장히 전송률이 낮아요. 여러분 수치를 들으시면 이제 경악을 하실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부분인데, 그건 주파수상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항공에서도 이통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이스루풋하고 그다음에 로우 데센시티 부분을 이제 접목을 하려는 노력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객이 쓰는 부분, 레스트 원 마일 모아 서비스 이런 것도 이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승객이 이제 이동 중에 스트리밍을 보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UAM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부가 정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원활하게 기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용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실증 사업 부분인데요. 실증 사업의 목적은 신개념 도심 교통 체계인 UAM은 이제 그 한국형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5개의 중심 분야로 이루어지는데 단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비도심권, 그다음에 2단계는 도심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추진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안전성, 기체가 운항하거나 또는 그 기체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련 인프라들의 안전성을 검증이 되어야만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거고 실질적으로 산업을 이어질 수 있을 개연성이 커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정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미중의 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뭐 항공의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육상에서 운행되는 뭐 그 육상 자율차나 뭐 내지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도 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업계의 시험과 실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아래 있는 부분은, 반복되는 내용에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의 주요 운영 방안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2단계가 마무리돼서 상용화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UAM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2가지 극명하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C 2단계 수도권 인근에서 이제 실증 항로가 전개가 될 건데요. 먼저 오른쪽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밝은 연두색 부분들이 실증 항로입니다. 그래서 아라뱃길 항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하고 김포공항, 여의도에 있는 항로, 그다음 잠실에서 수서역에 있는 항로 이렇게 3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로에서는 기존 공역의 관리자와 이용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지방항공청이나 육군항공 등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UAM 생태계의 신뢰성과 공감 형성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한강해롱 회랑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심에 진입 전에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 지역, 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고층 건물 사이에 버티포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도심에 대한 실증 통합 검증이 이제 가능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성입니다. 기체에 대한 안전성. 기체가 중요하다 강조하신 분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정리한 건데 도심 실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제너럴 에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세스나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요거 이제 관광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훈련에도 이제 많이 쓰는 베스트셀러인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에비에이션급 항공기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더욱이 GC 2단계에서는 조종사가 기체에 탑승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현재 항공에서 얘기하는 이제 척도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증사업 수행 체계입니다.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주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항우연이 이제 용역을 받아서 GC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야로서는 3개의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R&D 결과물 실증하는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컨소시엄 참가자들은 UAM 운항사, 그다음에 기체 제작사가 이제 같이 묶여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 교통관리 서비스, 여기에는 통신하고 항법, 감시,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포트 운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기체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증의 대상은 기체 공영, 그다음에 이제 운영,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년 2월 22일 날 GC 1단계에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저희가 표현할 때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서서 설명드린 3분야에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입니다. 총 7개가 있는데 원래 6개 신청했다가 사업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한 컨소시엄이 2개로 나눠져서 7개가 됐고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 기체를 개발하는 그다음에 GC에 참여해서 날리고 싶은 업체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체입니다. 맨 위에 있는 4개 기체가 국내 개발 기체입니다. 이 중에 2개 기체가 이제
시험을 다 마쳤고요. 한 개의 기체가 조만간 이제 그 비행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기업은 이제 뭐 회사 사정상 내년으로 좀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eVTOL 관련 기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항우연이 개발한 이제 오파브입니다. 11월 3일날 비행 시험한 기체이고, 요거는 이제 그 대한항공과 현차가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 기체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오토플라이사의 기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UAM 미트라라는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 시험은 중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영업적인 마케팅은 유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비 다 아시죠? 요 부분 조비 기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국의 버티칼 기체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LG 플러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대우건설 쪽에서 이제 미국의 베타사 기체를 들고 옵니다. 가운데 이제 롯데가 있는데, 롯데가 기존에 자운트 에비에이션하고 있었는데, 자운트 에비에이션이 그 투자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이제 참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롯데가 미국 업체하고 이제 접촉 중인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증 사업에 내놓으라는 모든 기체가 이제 들어오는 이제 케이스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추진 일정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C 1단계에서는 23년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R&D 분야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로비고스와 캔코아가 이제 테스트를 마쳤고, 플라나는 회사 사용상 뒤로 넘어가고, 볼트라인이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년에는 대한항공하고 현차를 제외한 모든 참여 컨소시엄의 기체 제작사들이 대부분 다 뭐 10월, 11월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 2월까지 정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GC 2단계는 24년 8월부터 수도권 일원에서 진행이 돼서 25년에 공역위원회를 통해서 시범 항로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은 다음에 25년 말에 초기 상용화 진입을 하는 게 현재까지 목표입니다. 예, 이건 좀 GC 1단계 실증 개념도인데 좀 설명을 위한 단순한 그림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노밀화 상태의 이제 비행 시험 절차, 시나리오 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이제 비상 절차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통신 문제, 항법 문제 이런 비상 상황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 비행 시험 인프라들이 현재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테스트가 진행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그 실증 사업과 관련 국가 사업과의 연관성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림입니다. 모든 것은 KM 로드맵과 KM 카납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과제가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범 항로에서의 통신 감시 항법의 환경을 구축하는 과제와 그 다음에 각 그 UAM의 주체들은 이제 그 사이버 피직스로 구현하는 과제 2개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 결과물을 이용해서 GC1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단계의 결과물을 가지고 GC2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나오겠죠. 수도권 일원에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R&D의 중요한 목적과 그다음에 초기 상용화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 정비를 위한 그 데이터 획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그 단계의 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성장기와 성숙기를 대비해서 이제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타 또한 KM 로드맵과 카납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G3AM 부분입니다. 요거는 저기 그 지금 좌장으로 앉아 계시는 문춘 소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초기에는 UAM 표준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 2년 전에 인큐베이팅을 시작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성은 UAM 팀 코리아에서 표준화에 관심이 많으신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UAM 팀 코리아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지만 UAM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UAM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드론의 배경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근데
G3AM은 뭐 AAM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KUAM을 중심으로 한 그 실증 사업 내지는 KUAM 관련 사업이 모멘텀 중심에 있기 때문에 UAM 중심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 R&D의 성과물들을 표준화 이 그 G3AM을 통해서 표준화를 진행해서 나중에 향후에 국내에서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UAM 이 확장이 될 때 좋은 가이던스 머티리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G3AM은 그 AAM, Advanced Air Mobility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드론, 그 다음에 UAM, 또 그 다음에 UAM이 도심을 벗어나서 도시 간 이동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 AAM은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AM의 생태계 조성과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AAM 사실 표준화 기구 신설이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글로벌 AAM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를 위한 이제 표준 재정이 이제 필요한 표준 재정을 진행하는 부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G3AM은 UAM 표준화 표론 당시부터 과기부에서 이제 자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요. TTA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도 뭐 저보다는 먼저 과기부하고 이제 TTA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G3AM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G3AM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UAM 팀 코리아 쪽하고 이제 그 코업을 같이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AM이라는 게 아직 초기 태동 단계이고 또 그다음에 한국이 거기에 이제 중심적인 어떤 세계적인 4대 액티비티 그룹 중에 이제 그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또는 또 이제 세상에서 이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G3AM은 이제 AM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플랫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 또는 국내 기업, 그 다음에 관련된 해외 기업들과 이제 MOU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G3AM에서 그 25년까지 몇 가지 이제 표준화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체계. 앞으로 이제 그 UAM은 이제 항공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항공의 이제 트렌드를 이제 많이 그 쫓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필요시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해서 얻을 수 있게 하는 정보 공유 체계가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표준화 한 건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UAM은 기존의 UTM과도 다르고 ATM과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AM만의 교통관리 및 운항 통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표준화를 분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UAM은 항공기다 보니까 항공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성능 기반 항행을 위한 필수 항행 성능 부분들을 정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강의 좁은 폭에서 과연 그 UAM의 비행 계획 대비 잘 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항로 이탈 모니터링 경고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폭을 얼마나 해서 모니터링 할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얼마로 합시다 되는 건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이제 테스트와 그다음에 기체 성능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강에서 경계하시는 분들 그분들 또 니드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심에서는 기존의 항공에서 쓰던
그 통신 감시 항법 환경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환경에 맞는 통신 항법 감시, 여기 플러스 이제 버티포트 부분 등의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도 표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시 정보를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보여야 뭐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G3 회원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뭐 네트워킹 및 참여,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협력이 강화될 거고요. 뭐 당연히 기술 개발 표준화 참여 가능하고 기술 정보 트렌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개발품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상호 운영성과 시장 접근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네, 뭐 전체 단계는 일단은 23년에는 내부 역량 강화를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25년의 타겟은 40표준화 기구 구축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각 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화 기구도 ISO도 참여를 하고 있고 아이카오도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 회원으로 참여한 부분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건 뭐 전체 추진 체계인데 조직 구성은 기술 분과와 그다음에 서비스 생태계 분과, 그다음에 표준화 정책 협력 분과, 그다음에 글로벌 기구 신설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50여 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 같은데 기대 성과로서는 AM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G3AM이 금년에 이제 그 UAM 표준화 포럼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